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려 200회까지만 하는 영화 팟캐스트 중년 남성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원 없이 떠드는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어느덧 무려 190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들 새해 멋지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방송의 메인 MC이자 호스트이자 숙주 이 감독이고요. 저는 평소에 제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오늘도 해백님과 안 감독님과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이 200회까지 200명 목표인데 지금 196명까지 왔고 아바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유입이 돼가지고 저희 팟캐스트 기준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파란 분들이 오셨군요. 또 좋아요, 알림 설정, 저택구알 부탁드리고요.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저는 뭐하고 지내셨어요? 새해? 얼마 전에 그 지인분께서 약간 상담을 좀 하자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나이가 지금 많으신 분인데 한 7순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기분 나쁜 상황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딴 게 아니라 왼쪽부터 계속 좀 틀어주세요. 근데 뭐냐면은 기분 좋게 업찍혀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옳은 말 틀린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한 때라고 보는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사람 만났는데 문제는 제가 상담했던 그분이 거기에 동조를 하신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왜 이딴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기분 좋게 가진 말고 오히려 화를 내시죠. 그냥 더 대놓고. 아니 그래서 화를 내는 쪽으로 가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게 좋은 것 그래서 같습니다. 밥을 먹다가 잠깐 고민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요즘에 느끼는 게 언젠가부터 말이라는 게 이제는 토론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식의 그러니까 막 모욕을 주고 이런 식의 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뭔가 토론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부터라도 조금 이거 캠페인 같네요. 사실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보다는 뭔가 좀 더 좀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게 서로가 좀 배려가 있고 잘 가다듬어진 표현들을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새해에는. 저도 조금 화가 나는 얘기 조금만 이어서 하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12구 참사 추모하는 공간이 녹사평역 3번 출구에서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기준까지 있을지 모르겠네요. 3번 출구에서 150m 정도 가면은 그쪽에 조그만 어떤 로타리 교차로 같은 공간에 조그맣게 그 합동 분향소가 놓여 있는데 제가 간 날은 추워서 그런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비난을 하고 또 옆에 그 가당치 않은 어떤 현수막들이 막 엄청 걸려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서도 화가 나는데 제가 모든 건 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댓글 중에 제가 제일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갔던 게 난 이 댓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은 아는데 그게 얼마나 슬픈 줄 아는데 적당히 좀 합시다. 이제는 시간도 몇 달이 안 지났습니다. 얘기하는데 아니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떻게 알죠? 이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인가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면 성공을 한 거겠죠. 하지만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 나도 이해하는데 라고 말하는 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정말 극소수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인 사람이 많다면 그 사회는 문제가 많은 사회고 그 나라 이상한 나라, 전쟁이 난 나라나 그런 게 가능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극소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말 끝에 대가 붙으면은 그 뒤는 부정된다고 봐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니요. 뭐 대부분 그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했었던 표현인데 부모를 잃은 자식은 남편을 잃은 사람은 다 말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표현이 없대요. 그 말에 되게 공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라고 그렇죠. 확신을 다 하고요. 네. 해백님은 분위기를 띄울 수 있을까요, 과연? 아 이상하네요. 날아갑니다 이제. 연습인데 이게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게 네. 너무 분위기나 이게 흥나는 게 너무 없어. 이제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즐거운 얘기하기도 힘들고 즐거운 영화도 참. 지금 막 즐거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아니 뭐 해백님 이제 해백님이 좀 도와주시겠지요. 네. 아니 저는 드라마를 최근에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이것도 좋게 얘기 끝나긴 어렵겠네요. 네. 용두삼이. 네, 아니 그래도 요거는 좀 재밌게 아쉬운 점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게 아쉬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26% 시청률로 끝났어요. 네. 그 JTBC 드라마에서는 두 번째로 부부의 세계 다음으로 높더라고요. 하고 뷰의 세계. 사실 뭐 용두삼이라고 해도 시청률이나 이미 그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를 보고 끝난 드라마는 아니라는 생각 확실히 네. 듭니다. 아니,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서 이제 2회차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한번 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제가 이제 2회차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뚜렷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운동도 해서 막 몸도 막 이렇게 막 그 힘을 잘 쓰게끔 만들어 놓고 하다가 실수로 죽게 되거든요. 그 눈을 떴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다시 그 준비를 해야 돼서 제가 꿈속에서 그랬죠. 이제 안 한다. 다시 이걸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라고 깨고 마지막 회를 이제 보게 됐는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려고 해가지고 설마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게 그 다시 태어나는 거에서는 저는 우선은 반대인데 너무 네. 귀찮으니까. 근데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를 군대 가기 직전, 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수능 보기 직전, 아니면 뭐 헤어진 다음 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한 직후. 아니면 뭐 제일 뭐 힘든 막 그 입사 시험 이런 거 끝나서 합격 발표된 다음 날 뭐 그러니까 이런 날 태어나면 네. 훨씬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맞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으로만 다시 태어나도 좋아요. 로또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무대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도 그죠. 재밌네요. 네. 다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 꼭 돼요. 하나 틀려. 좋습니다. 네. 흥부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아니면 레벨업을 막 했는데 어. 그 레벨 다 쓰기 전에 죽어. 아, 계속. 하여튼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 막내 아들은 하여튼 원작에서는 엔딩이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전편을 다 보신 거죠, 해백님? 네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 저는 보진 않았는데 대부분은 이성민 배우의 하드 캐리에 대해서 네. 극찬을. 참 그분이 참 안타까운 게 선구안만 좋아도 좋겠는데 연기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작품 초이스가 항상 너무 아쉬우셔가지고 뭐 영화만. 근데 저는 뭐 이번에도 그러니까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만큼 파급력이 그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는 사실 남산의 부장들이나 그러니까 서포트 롤로 나올 때는 훌륭한 연기 보여준 게 계속 많이 있는데 주연으로서 좀 물음표가 많았고 뭐 네. 드라마도 그 작품을- 형사록도 재밌었어요. 네. 근데 뭐 미생도 좋았고 근데 영화에서 이상하게 선구안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너무 그 연기가 아깝다. 그런 느낌. 제가 그쵸. 보기에는 좀 더 좋은 연출님하고 작품을 하면 분명히 더 좋은 작품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응원합니다. 네, 너무 다작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다들 근황을 잘 얘기했네요. 근데 마지막에 살려주셨네요. 아 좋네요. 예. 재벌집 막내 송중기가 살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대전 분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그 띵동 해백 왔어요 있나요? 아니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무거운 주제가 해요. 해보 편집해도 되니까. 해배 왔어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이거 국제 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연달아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좀 터지고 있어서 근데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소통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 제천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행사 잘 치러놓고 운영비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다가 이번에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갑자기 해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실외계, 예산 초과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서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한테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자르려고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너희가 잘못 쓴 게 아니냐 하고 시하고 지금 계속 대립을 하고 있어서 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준호 정준호 씨. 그래서 이게 또 처음에 집행위원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전에 없었던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그죠. 이제 하면서 이제 권혜호 씨를 비롯해서 이제 이사진들이 그 사퇴 의견을 전달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해결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앞에 영화제 모르는데 뒤에 영화제 이게 정확히 뭐냐면 엄청나게 그 맛있는 어떤 식당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유명하고 막 줄 먹는 데인데 뭔가 맛이 바뀌었어. 사장도 바뀌었어.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런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여기 맛집에서 계속 와. 알고 봤더니 거기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뭔가를 해가지고 원래 사장을 한테서 여기를 사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부천영화제랑 부산영화제가 그걸로 부천영화제는 그래서 이미 한번 프로그래머들 다 그만두고 하면서 그 전과 후에 부천영화제는 완전 다른 영화제예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근데 사실 몰라요 사람들은 몇십 회씩 이어져 오니까.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거나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것들 일반 관객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모르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게 본질적인 그 차별을 만들고 권위랑 사실 거기에 가고 싶어지게 만들지 않고 좋은 영화들이 점점 거기에서 이제 밀려나거든요. 그렇죠. 속상한 겁니다. 이런 건 진짜. 이게 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는 좀 관심이 있어서 대충 얘기 들으면 그런 상황이 있었지 정도까지는 아는데 뭐 디테일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이거예요. 기껏 빌드업하고 고생해서 누가 만들면 요걸 고스란히 뺏고 명성은 자기들이 갖고 퀄리티는 더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 공들인 사람들은 뒷전이면서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명예마저도 남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지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 다 보면 정치랑 이게 무조건 관련돼 있어요. 무조건 연관돼 있죠. 정치 그때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랑 관련된 사람들로 거기를 한번 다 물갈이를 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축제나 행사로 만들려고 하면서 다 문제가 되고 대부분 또 일관성 있게 어떤 당과도 관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겠다는 사람이 십수년째 정치에 관심이 있고 다 알겠는데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 딴따라 취급하듯이 우리 마을에서 어떤 문화 이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요거 내 맘대로 해야지라고 이게 독립된 어떤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하고 그래서 이미 많이 잃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를 지키거나 하기에는 사실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맞아요. 그래서 해백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띵동. 네. 자, 그럼 또 오늘 마더 사커 가야겠죠? 예, 이것도 연결시켜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야구를 하이라이트라도 챙겨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욕하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에 대해서 욕을 하려면은 알아야겠더라고요. 뭣도 모르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구를 보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근데 이 얘기가 아니라 축구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벤투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우리나라 축구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축구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협회를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축구협회가 한번 물갈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김판곤 체제였어요. 그때가 일을 제일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김판곤이 나가고
말레이시아 팀 운영하고 있나 뭐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은 좀 관심이 있으면은 조금만 더 찾아보고 조금만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그냥 축구협회 욕을 해요. 근데 잘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 못하니까 또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하게 됐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체제가 바뀌면서 왜냐하면 그전에 있었던 임원진들이 공급유용부터 해가지고 비리 때문에 다 나가게 돼서 새로 싹 바뀐 게 김판곤 체제였고 그때 벤투를 데려왔고 걔네가 잘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설명을 해줘요. 협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이거 문제가 왜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아니면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김판곤 체제는 설명 다 해줬어요. 벤투를 데려왔어요. 벤투는 역대 성공한 적이 없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국대를 가서도 망했고 클럽을 가도 망했고 해외팀에 있을 때 네, 다 망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공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제일 오래 팀을 맡았죠. 근데 네. 이 사람을 데려올 때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니까 야 왜 유명한 감독 안 데려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 알죠. 그 돈도 사비로 준 거. 정몽규 회장이 사비로 줬잖아요. 그러면 2분 남았습니다. 예. 근데 뭐냐면은 그럼 설명해줘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매력 있는 그런 축구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리그를 할 때는 약팀을 상대로 전술을 짜야 되는데 올라가면은 강팀을 상대로 전술을 짜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해낸 게 벤투였고 그래서 축구 사랑을 만든 건데 내가 만드는 만드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결론은 좀 관심을 좀 더 갖고서 몰아갔으면 좋겠다. 자꾸 4년마다 한 번씩 축구 보면서 이걸 못하네 저걸 못하네 이러지 말고 좀 더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4년 내내 3년 365일 안 보다가 네. 11일 보면서 네. 축구에 대해 너무 쉽게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좀 더 네. 깊게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얘기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게 정보가 지금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빠른 그 제목이나 빨리 캐치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제목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결과나 단편적인 것만 보고 깊이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마더사커 코너를 의뢰를 드린 거고요. 의뢰를. 예.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한 줄평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키워드나 한 줄이 힘이 센 시대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바타 기술적인 게 얼마나 대단하나 죽어라 얘기하는 것보다 아바타 700만 돌파 이거 하나가 힘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아바타 보면서 회 먹어 이런 것들이 엄청 강렬하잖아요. 내용 안 들어도 알겠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한데 사실 축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축구는 제가 보기엔 정보가 지금 별로 사람들이 노출이 많이 안 됐어요.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양 감독님이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혜백님도 이제 문화 영화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듯이 아는 게 힘입니다. 네.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노시는 분이라. 좋습니다. 하고 이제 전반전에 이제 하이라이트 코너로 가야겠죠. 이번 주 주초의 명화 하겠습니다. 주초의 명화. 좋습니다. 한 편씩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박 1점 추가. 새로운 해잖아요. 새로운 해는 신년 특집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우레메 시리즈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레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아니, 있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저는 딴 게 아니라 제가 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레메 전편을. 근데 뭐냐면은 사실은 조금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영화관이 아니라 무슨 회관 그렇죠. 이런 데서 네.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런 거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저는 심형래의 가장 정점이 우레메라고 봐요. 디워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은 그런 상상도 못한 캐릭터를 하기도 했고 또 하나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제 나이 또래 있으시겠지만 이 영화를 다시 보잖아요. 우리나라 영화를 방화라고 부르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서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맨 마지막 쪽이 에로틱합니다. 데일리 상당히 네. 에로틱했어요. 그 일대 데일리가 천은경 씨죠. 예, 강남 쪽에서 아마 저기 설렁탕집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셨고. 우레메 설렁탕은 아니죠. 아닙니다. 우레옥 이런 거 아니죠. 우레옥. 근데 이게 사실은 카피 논란도 좀 있었고 이게 있었는데 어쨌든 시리즈 3까지 원소스 멀티유즈도 잘했어요. 그 MD라고 하나요? 제품들도 나왔었고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이게 있었는데 저도 장난감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영화 콘텐츠를 이렇게 많이 다루는 영화
또 없을걸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그리고 심지어 그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고 해서 심형래 안 나오는 우레메 시리즈도 있습니다. 뒤에. 아, 그럴 수 어허. 있죠. 네, 딴 사람이 대여간 적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거 여러 점 봤을 때 한국 영화계에 사실 굉장히 전환점이 되기도 했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맞습니다. 우레메 시리즈를 최소한 3편까지는 김수미 씨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요까지입니다. 입만 벌리면 무슨 말이요? 아유 털 신내가 아유. 아, 그렇습니다. 우레메는 진짜 추억의 네. 네, 너무 어릴 때 봤었어 네, 가지고. 3까지는 진짜 볼만합니다. 네. 우레메는 우선은 그 보기가 힘드네요. 네. 알아서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더욱 더 재밌는 건 어. 8편까지가 나왔습니다. 되게 오래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우레메 추천하니까 잠깐 곁다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동성서치 편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역대 최저 청취율과 구독에서 역시 네. 아무도 모르는구나. 마이너는 마이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동성서치 같은 거 재밌는데. 2번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우레메를 가져오셨네요.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방송 내내 동사소독이라고 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백님 어떤 영화요? 저는 오늘 다룰 영화 보면서 좀 먼저 떠오른 영화이기도 한데 2007년에 개봉했던 스모킹 에이스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불주먹 에이스도 아니고 그 조 카나한 감독 그러니까 리스타트랑 뭐 에이트 공대 만든 감독이 만들었고 예, A팀. 네 여기에 그 누구죠? 저기 그분. 그 라이언 레이놀즈도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벤 애플렉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왜다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네, 없어요. 깜짝이야. 1점 추가합니다. 네, 모르는 영화가 나왔네. 스모킹 에이스? 네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아마 볼 수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진 않은데 이 어떤 마피아 조직의 이름 친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FBI가 이제 감시가 붙거든요. 그래서 네. 마피아 조직에서는 이 사람을 좀 약간 껄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피아 조직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FBI한테 자기를 보호해주면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주겠다. 예, 내부 고발자. 네, 그래서 마피아 조직이 이 사람한테 현상금을 거니까 이 전국의 네노라는 킬러 조직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이 서로 싸우고 FBI도 싸우고 해서 아주 난장 파티가 벌어지는데 존윅인가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이게 진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액션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봐도 그 스토리나 이것만 봐도 기본은 하겠다라는 생각은 네. 들고 지금 시리즈원이랑 웨이브에서 제공되고 있고 웨이브, 넷플릭스에서는 내려왔나 봅니다. 2007년작이고 네. 하여튼 궁금하네요. 하고 추워 죽겠는데 시원한 액션을. 저도 연말 연시라 하고 오늘 2편 가져왔는데 하나로 해야겠다. 저는 다이하드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안 감독님의 이제 우레메 받고 저는 뭐 시리즈로 쉽게 가는. 볼 수 있고 훨씬 더 검증된 영화지요. 크리스마스엔 다이아드죠. 네. 예. 1년 남았어요. 예. 근데 그 딴 건 아니고 그 요거를 고른 이유는 제가 이거 저도 이제 오늘 이따 후반전에 다루는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게 브루스 윌리스였고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영화가 개봉하는데 그 영화를 찍을 때 그러니까 대본을 이제 못 내오겠고 연기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도 못 찍을 뻔했는데 하고 그 브루스 윌리스가 최근에 말년에 찍은 영화들이 그 돈 때문에 다 영화를 네, 찍었대요. 자기가 네. 사실 이제 대사도 못 내고 그러는데 그냥 거의 그 신용만 하고 나머지는 다 대타 그 스턴트맨들이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은퇴를 하고 은퇴작이 개봉을 하는데 그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배우가 갖고 있는 그 명성이나 어떤 거에 비하면 좀 너무 아쉬운 말년의 은퇴하는 모습인 것 같고 예를 들면 해리슨 포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했던 헐크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드 헐크인가로 캐스팅이 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시리즈 5도 나오고 말년인데도 연세 정말 많으신데도 정말 그래도 의미 있는 작품들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계신데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 누가 뭐래도 브루스 윌리스는 가장 미국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뭔가
위트 있고 진지한 상황에서도 되게 가벼운 코미디를 던지고 액션하고 주인공이 그냥 멋있는 게 아니고 고생하면서도 뭔가 시니컬한 미소를 주는 이런 캐릭터의 완성형이 네. 다이어드와 그 옛날 블루문트급에 나왔던 브루스 윌리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뭐 후반에는 뭐 식스센스나 좀 진지한 영화를 많이 찍으셨지만 가장 누가 뭐래도 미국 액션 히어로 하면 대표할 수 있는 배우가 전 브루스 생고생을 윌리스. 하는 맞아요. 그 느낌이 라이언 레이놀즈나 요즘 나오는 뭐 더록이나 이런 배우들도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씨가 나온 다이아드 시리즈인데 저는 그냥 1, 2, 3까지는 믿고 보셔도 된다. 전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나중에 나왔나? 아들이랑 나온 게 사탄이었나? 근데 잘 모르겠고 1, 2, 3 다이아드 4가 아마 예. 그럴 겁니다. 되게 오래됐다 나왔죠. 언제 네. 보셔도 재미있는 1, 2, 3 재밌죠.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 1, 2를 권해드리고 싶고 이젠 나홀로 집에를 보내주고 네. 다이아드 시리즈. 잘 가라. 응.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하드 은퇴를 하는 거를 딱 기념하면서 하고 안 감독님은 우레메 시리즈 1, 2, 네. 3까지만 우선 봐라. 네. 그리고 해백님의 스모킹 스모킹 에이스. 에이스, 담배 네. 피는 에이스 좋습니다. 세 편 보내드리면서 우선 전반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